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 장기화에 전국 혼란마저 가중되며 분양시장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드는 데다 3년에서 5년 후 입주가 이뤄지는 분양 물량마저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5년간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 32곳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정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촌 등 저층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 주택 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 4구역 재개발에 공사비를 비롯해 사업 및 금융 등에서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가구당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바쁜 시기일수록 건망증 증세가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특히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속에서만 머물면서 입 밖으로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설단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 입속에서 그 단어가 맴돌 때 나중에 떠오르겠지 하고 그냥 제쳐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뇌에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뇌에 자극을 주는 좋은 방법으로 빙고 게임을 하는 것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 투자자의 마음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름으로 이렇게 빙고 게임을 해보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게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저희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는요, 부동산 시장에 진짜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하락 아니 폭락할 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모두 다 맞는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왜? 지역에 따라서 이 오르고 내리는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변화를 느끼고 움직이면은 이미 늦는 겁니다. 느끼기 전에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알아차리고 나서 대비를 해야 진정한 부동산 어떤 투자의 고수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데요. 고수의 길을 접어들기 위해서 도움 드리고자 오늘 1시간 준비했으니까 문의 전화 많이 하셔서 좋은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크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잘 되는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투자에 조금 머뭇거려야 하는 지역,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지역은 어딘지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이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미혼 자녀가 네. 주택을 구매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중장기로 실거주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네. 첫 번째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네. 개포동 대치 아파트. 네. 그다음에
성수동 쌍용 아파트를 봤고요. 네. 여기는 좀 리모델링인데 입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신사동 대원 칸타빌, 네. 그다음에 광장동의 현대 5단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 투자 가치가 어디가 제일 괜찮을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미혼 자녀 대신 좀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실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거주하면서 투자까지 가능한 아파트가 어디냐. 우선 네네. 재건축을 바라보고 두 개의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개포 대치 아파트 그리고 성수동 쌍용 아파트 말씀 주셨고 리모델링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로 신사동의 대원 칸타빌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은 광장동의 현대 5단지 아파트까지 이렇게 네 개를 말씀 주셨는데 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인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녀분 주택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엄마를 되게 잘 뒀네요, 자녀분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아파트를 네 개를 보셨네요. 네네. 압구정동하고 뭐 대치동 쪽하고 그러니까 개포동하고 저쪽에 뚝섬 그다음에 네. 광장동 이렇게 네 곳을 보셨는데 네네. 좀 특색들이 좀 있어요. 그죠? 네네. 조금씩 다른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뭐. 네. 일단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이 요 정도 아파트 그러니까 작은 평형대 말씀하시는 걸 거잖아. 그죠? 그렇죠. 12억에서 한 13억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성원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17평을 보고 있고요.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예예. 네,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네. 그냥 편의상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우리 저기 뭐죠? 압구정동에 있는 거. 예예. 대원 칸타빌 같은 경우는 그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붉은 게 약간 상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 위쪽에 보시면 뭐 거대한 우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가 있잖아요. 예예. 이 완전히 뭐 대형 주거타운의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제 뭐 그러니까 압구정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뭐 서울의 1등이 아니라 전국의 1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변화가 되면 여기에 이제 맞춰서 키높이로 해서 뭐 이주 세력도 조금씩 오고 이렇게 해서 좀 키맞축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은 좀 되는데 네네. 사실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요 대원 칸타비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도 뭐 여기 한번 가보셨겠죠? 네네. 근데 좀 소규모 단지더라고요. 예, 일단 단지도 크지 한 100세대, 150세대가 안 돼요, 채. 예예. 근데 그 단지의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 주변에 보면 온통 그 상업 시설들이 쫙 포진해 있잖아요. 예예. 거기에 주택이 딱 하나 있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 상업 시설의 바다에 그냥 주택 하나 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하나. 네.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군집을 이뤄야 좀 괜찮고 그나마 우리 아파트가 요거 20평대가 그나마 한 12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건 압구정이라는 땅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오르기도 쉽지는 않아. 그냥 경기 따라서 이렇게 쭉 갈 거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어떤 투자적인 가치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거주하기에 글쎄요. 아이를 케어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 거주하기도 편리하긴 할 텐데 자녀분 첫 주택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여기 지금은 뭐 갭으로 산다고 해도 나중에 들어가서 거주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예. 거주용으로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거주가 됐든 투자가 됐든 지금 네. 언급한 네 개의 아파트 중에는 제일 처진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지양하시길 바라겠고 네. 요 위쪽에 보면 서울숲 쌍용 보시는 거잖아요. 예예. 아까 대원 칸타빌보단 여기가 좀 더 낫죠. 여긴 세대가 한 7, 800세대 되는 거고 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뚝섬역 이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숲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있잖아요. 연식은 이제 97년인가 그래요. 네네. 그러면 얘들도 이제 재건축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용적률이 뭐 그렇게 뭐 만만한 용적률이 아니야. 근데 거기가 그 중공업 지역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 지금 주거용 용적률이 250%였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450%로 늘려준다고 하거든요. 예, 예.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했어. 요 네. 부동산 규제가 좀 바뀌기 때문에 완화가 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아직 뭐 재건축을 지금 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네. 뭐 한강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뚝섬역 이용할 수는 있고 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확보는 돼 있다고 보는데 세대 수도 어느 적당하고 이제 아쉬운 점은 어쨌든 뭐 저학년 애들을 또 케어해야 되는 어차피 뭐 지금 이제 결혼하신다고 하면 아직 미혼인가요? 네네. 그러면 근데 결혼해서 뭐 거기 자녀 학군이 케어한다고 좀 해도 이제 빠지는 10년 뒤가 되니까 아직 먼 얘기긴 해요. 네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초등학교 가는 것도 되게 이게 제일 아킬레스건이야, 이 아파트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원 칸타빌보단 좋은데 얘보다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가 아까 또 네. 보셨던 아파트가 광장동이었잖아요. 예. 광장동이 아이 케어하거나 전체적으로 살기는 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현대 5단지를 보셨다고 했는데 얘네들의 장점은 그냥 변하지 않는 가치야. 뭐냐? 한강 뷰. 거기에 더해서 학군. 그렇죠. 광남학군. 예. 이거는 그냥 고유의 가치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얘네들도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용적률이 234%인가 굉장히 좀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찾아먹을 용적률은 없는데 예. 우리가 요 위쪽에서 보면 여기 바로 위쪽에 보면 포제스 한강이라고 분양한 거 아시죠? 네네. 여기 같은 경우 그냥 평당 1억이야. 1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 예. 그러니까 한강변이라는 거 빼고는 크게 장점은 없거든요. 예. 그러는 걸 봤을 때 우리 현대 5단지도 일단은 신축만 된다고 하면 신축으로 변하기만 한다고 하면 사업성은 담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234%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250%까지는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규제도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여기 사람들도 재건축으로 이제 완전히 마음을 먹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액 자체를 봤을 때도 대원 칸타빌 서울숲 지금 광장 그다음에 저기 동일 평형대로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부동산은 비싼 게 좋은 거거든요. 싸고 좋은 건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4개 아파트 알아보셨을 텐데 동일 평형대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치 2단지가 제일 비싸요. 이 광남 여기 현대 5단지가 세 번째로 비싼 거고. 예. 그러면 그만큼 좋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 한강뷰라는 가치와 이 광남학군이라는 이런 가치가 변하지 않고 추후에 주택만 그러니까 구축에서 신축으로 바뀌기만 한다라고 하면 저 위쪽에 포제스 한강에서 우리가 학습했듯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실질적으로도 저는 좀 안전 마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재건축에 대한 또 호재도 있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3개 아파트를 다 바라봤는데 제 결론은 네. 때려 죽여도 대치 2단지예요. 아. 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걱정하는 거는 뭐 재건축일 수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거든요. 예. 이 개포동 내에서도 상위 입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190%의 용적률을 갖고 있지만 뭐 워낙 유명한 아파트니까 뭐 건폐율 용적률이 충분히 재건축하기에 나쁘지 않은 비율인데
문제는 이 작은 평형대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세대당 대지 지분이 워낙 작아요. 예. 한 9평이 조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애당초 재건축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한 10년 훨씬 넘게 리모델링을 진행해 왔었는데 예.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도 조합원들 자체가 재건축으로 그냥 방향을 완전히 틀었단 말이야. 예. 그래서 내년 3월인가요? 지금 뭐 예정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100% 이루어질 것 같은데 리모델링 조합 해산에 대한 총회를 지금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2월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그러니까 예. 제 정보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3월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게 당겨지면 훨씬 좋은 거고. 예. 여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해산하면서 바로 다음으로 보면 그냥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냥 추진이 설립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빨라져. 근데 지금 잠깐 멈춰 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주민들의 뭐 사업 의지가 완전히 꺾이거나 아유 리모델링이고 재건축이고 다 골치 아파 안 할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잠깐의 어떻게 보면 멈춤이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가 될까요? 후퇴도 아니고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쭉쭉쭉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입지의 서열이 엄청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전세에서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차기 정권에서 뭐 이런 얘기는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게 다시금 옛날 문재인 정권 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우리 4개 아파트 중에서는 사실은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교가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자녀분한테 네. 요거 17평짜리 뭐 지금 거주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는 크게 염두를 안 하고 일단 미혼 자녀의 주택을 마련해주고 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니까 네. 투자성으로 봤을 땐 이게 최고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치 2단지 너무 막 여기저기 골치 아프게 돌아다니시지 말고 대치 2단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보셨으니까 네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임장 활동도 많이 다니신 것 같고 또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자 비교하셨던 그 4개의 아파트 중에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또 자녀분과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그 청량리 네, 용두동 39번지일 때 네, 친속 통합으로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계약하자마자 갑자기 탄핵 전국으로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여기를 잔금까지 치르고 계속 가져가는 또 좋은지 어쩔지 그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계약금만 치른 상태여서 조금 더 네.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네. 대로 이 청량리, 그러니까 동대문 용두동에 39번지 일대 말씀 주셨는데 이 신통기획 계속해서 좀 추진이 가능할 지역일지 투자 가치 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로 보시는 거겠네, 네. 그죠? 네. 용두동 뭐 재개발 구역 한다고 하면 네. 이쪽엔 공공사업 진행되는 거고 뭐 이쪽이 이제 역세권, 여기가 3구역,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처가 될 텐데 네. 요 지역이 이제 신통기획 쪽이거든요, 대략적으로. 네, 가운데 제일 네, 넓은 네, 네. 면적. 요 밑에는 이제 가로주택으로 하여튼 뭐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요 신통기획 권역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매수 가격은 얼마죠? 5억 3천이요. 5억 3천에 여기 실투자금은 얼마가 될까요? 한 2억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2억 한 5, 6천.
네, 2억 한 4천, 5천 정도요. 네. 좋습니다. 요 정도의 이제 실투자금이 소요가 되는 건데, 네, 생각보다 비쌌네요. 그죠? 네,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네, 일단 여기가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다른 거 없어. 지금 재개발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동의율보다 반대 비율이 훨씬 중요할 거라고 앞으로는. 네,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생리를 좀 아셔야 돼. 네, 여기 자체가 네, 원래는 3080 네, 이 도심 공공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역세권 사업으로 전환을 했어. 네, 그랬다가 뭐 신통기획, 역세권, 뭐 가로주택 네, 요렇게 나누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뭐 구미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이 요렇게 변화되고 요랬다는 건 네,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완전히 새 이 도화지에다가 흰 백지에다가 뭐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내 느낌에 맞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지웠다가 또 다른 그림 했다가 또 다른 그림 그리고 하면 얼룩은 남고 내가 예상했던 그런 깔끔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네, 근데 이렇게 개발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건 일단은 원활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자, 여기가 왜 원활하게 가기가 힘들까? 왜 사업이 이렇게 됐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심지어 네. 사업이 요 역세권 위쪽으로 보면 요 3080 도심 공공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인센티브가 좋아. 네, 즉 일반 분양분을 더 많이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선 사업성이 좋은 거야.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신통기획이니 역세권이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개발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되는 사업도 발로 찬 거거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 네, 여기 거주하시는 이쪽에 대한 이 지금 실제 원주민 비율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자 비율보다 네, 원주민의 비율이 훨씬 커. 네, 네, 근데 여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전농 답신이 뉴타운 개발 막 했었잖아요. 네, 이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 아, 실제 투자자의 비율은 요 용두동보다는 요쪽에 답심리라든가 저 아래 용답동 이쪽에 더 투자자의 비율이 높거든요. 용두동은 그냥 여기 청량리 저 위쪽에 시장이라든가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장동 이런데 그냥 내 생활하려고 이쪽에서 개발 필요 없어 나는 뭐 그러니까 개발 이익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내야 될 분담금에 대해 더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고 사업도 그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눈치를 빨리 챘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여기 상권 예를 들어 생활 반경이 예, 뭐 이쪽 부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굳이 여기를 지금 재개발 투자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아까 제가 투자 금액이라든가 매매 금액을 여쭤봤던 게 그 금액이면 네, 얘보다 훨씬 더 좀 확실한 곳들,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훨씬 큰 곳들, 네, 더 좀 주요 입지에 있는 것들, 아파트가 지어지면 더 비쌀 곳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여기를 하신 건데 계약금은 당연히 10% 내셨겠네요. 네, 그럼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계약금이 네. 들어간 거고. 네, 그럼 추가로 들어갈 건 2억이 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5천만 원을 넣고 이거를 그냥 포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 이건 제 의견이에요. 어디까지나. 네, 그냥 5천만 원 떨리는 게 낫지. 아, 그래요? 2억 5천이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잠겨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손해본 5천을 충분히 메꾸고 더 높이 벌 수도 있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그냥 2억 5천이 여기 잠기느냐 아니면 5천 말고 2억을 또 다른 데로 더 좋은 비교 우위에 있는 곳으로 해갖고 내가 손해봤던 5천을 메꾸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 분들은 되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어리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경험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좀 저지르기 전에 1대1 상담을 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저 욕먹을 수도 있어요. 이쪽 주변에 또 분여회라든가 또 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데서 또 이제 항의 전화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자세한 네. 거는 개별 상담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조금만 전에 계약 전에 좀 상담을 받아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약금이 조금 큰 돈이라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더 큰 돈을 묶이는 것보다는 손을 털고 나오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여의도 미성아파트 대해서 좀 고민 좀 여쭤볼게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미성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한 25년 넘었습니다. 25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시고 거주도 네.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예, 지금 전세 줬다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 전세 줬다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할지 앞으로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볼 만한 집인지 궁금하신 걸 텐데 바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미성 아파트가 뭐가 걱정일까요? 재건축이 여의도 제일 늦게 되는 것 같아갖고 좀 네. 그게 걱정이에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제일 늦게 될 것 같으니까 좀 그게 좀 네. 상황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예, 미뤄지는 게 뭐 다 아시잖아요. 이거 뭐 웬만한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 거잖아요. 예, 여기가 그 주차장이 네. 아파트랑 상가랑 반마치 돼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미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미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될까요? 그거는 되긴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좀 늦게 되니까 좀 답답한 거죠. 언제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음마 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를 경험을 해 보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게 걱정이 되긴 할 텐데 여기는 뭐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재건축이 뭐 언제 될까를 말씀드린다라는 건 이건 사기꾼이에요. 제가 이거 제가 여기 조합원도 아니고 하잖아요. 지금 진행하는 것도 예,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볼 거는 얘가 재건축을 안 하는 바보짓은 안 할 거야.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브라이튼 여의도 보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 아파트 84제곱미터가 38억이야. 38억. 오,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전보다 이게 6억이 오른 거야. 6억. 오. 한 달 전보다. 여의도는 신축이 엄청 귀해요. 신축이 엄청 귀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아파트가 신축으로 바뀐다고 하면 브라이튼보다는 훨씬 좋은 입지고 여기 윤중 초중 학교는 뭐 굉장히 상위권 레벨이거든요. 학교 자체도 좋고. 예, 예. 네, 거기에 색강 형태공은 남쪽 아주 뭐 전망도 좋고 그리고 여의도역 여기가 5호선에 9호선에 이제 내후년이면 신안산선까지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GTX까지 들어가고 이 여의도가 금융단지로 다 변화할 거고 그리고 미성아파트가 이쪽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이고 그러면 그냥 63빌딩처럼 지어지는 거거든요. 일반 분양분 엄청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거의 공짜로 하셔. 공사비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그리고 여기 대지 지분도 엄청 커. 세대당. 아, 그래요? 아, 거기에 용적률 낮고 용적률이 90%대잖아요. 예, 예. 엄청 낮아.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조합원들이 뭐가 서로 간에 그렇게 뭐 좀 알력이 있고 뭐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도 여긴 가는 게 대세적으로 엄청 유리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 우리 시청자님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지금 빨리 안 된다고 해도 얘네들은 다 사업이 담보된 거예요. 이 정도의 사업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 서울에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안 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적인 문제인 거지. 이거 언제 될까요? 안 될까? 안 되진 않아. 절대. 제가 이건 절대라는 말 잘 안 쓰는데 더군다나 생방송에서 그런 말은 안 쓰는데 얘네들은 재건축을 해야 자기 가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미성 아파트 자랑해갖고 아파트 가격 조금 더 올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아파트니까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전망이 엄청 밝으니 그리고 재건축 안 될 수 없어요. 금방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오래도록 보유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 긍정적인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언제든 고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좀 짤막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시장을 살펴보면 전세의 월세로 이 변하는 그 속도가 정말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글로벌 부동산 투자사들이 이 한국 월세 시장을 탐내고 많이 이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현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전월세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그 이야기를 김종인 소장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변화를 느끼고 움직이는 건 하수고요. 변화를 예측하고 움직여야 진정한 고수인데 지금 부동산 보면 이렇게 시장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이 전세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전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전세 물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월세로 바뀌고 또 월세에 많이 몰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급기야 외국에서 아주 공룡급의 굉장히 큰 부동산 이 투자 회사들이 드디어 우리나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굉장히 크게 좀 다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부동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내 자산에는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한다면 충분히 부동산 고수의 길에 접어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뭐 잠깐 살펴보는데 뭐 130조면은 엄청나겠죠. 이렇게 미국의 임대 기업이 상륙한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 포비아 때문에 전세를 좀 터부시하면서 월세로 많이 오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한국은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에 외국 이런 대형 기업들에서 사실은 부동산 임대업을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점점 월세화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임대 기업들이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뭐 굉장히 크대요. 세계 3대 부동산 회사인 뭐 하인즈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영국의 프루덴셜 뭐 계열 부동산 투자 회사도 들어온다. 자,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서울 핵심 입지의 건물을 매입해서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요게 아주 키워드입니다. 서울 핵심 입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의 핵심 입지를 미리 차지하고 있으면 돼요. 미리 차지하신 분들은 꼭 쥐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 핵심 입지 같은 경우들은 경쟁화되면서 굉장히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 핵심 입지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 부의 간격은 엄청나게 양극화되면서 정말 지금까지 벌어졌던 그 어떤 간극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 보신다고 해도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국은 그냥 그랬어요.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전세제도라는 특별한 어떤 우리나라만의 제도로 인해서 그냥 개개인들이 개개인한테 임대차 주면서 이렇게 그냥 어찌 해서 굴러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월세화되면서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온다라는 건데
뭐 모건 스탠리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심지어 운용 자산이 870조 원이랍니다. 뭐 세다가 죽겠죠. 이런 사모펀드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라든가 또 수원, 굴지 이런 데들, 명동이라든가 강남,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쪽에다가 실제 지금 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얘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뭐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해서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바라는 거는요. 그 위에 어떤 뭐 건물들이 어떤 형태로 서 있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아까도 전 페이지에서 봤지만 핵심 입지, 핵심 그 토지를 욕심을 내는 거고 이 위에 새로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걸 지어서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빌라 같은 경우에 핵심 입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위에 뭐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돼요. 빌라 같은 경우도 아파트 시장처럼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날 건데, 그러면 좋은 빌라는 어떤, 플러스 쪽에 있는 빌라는 어떤 거냐? 일단 도심 업무타운의 배후 주거 지역에 역세권이면 좋겠죠. 자,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주거 지역에 있는 역세권 빌라 재개발 기대해 볼 만한 재개발 후보지이면서, 근데 재개발 그냥 기대해 볼 수만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굉장히 높은, 이렇게 첨언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굉장히 높은 재개발 예정 구역. 그러면서 바로 핵심적인 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 요게 합쳐지면 빌라 가격은 요런 데 있는 빌라들은 서울 외곽 지역 아니면은 뭐 웬만한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들보다 훨씬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세가 계속해서 소멸화된다는 내용인데 요런 것들은 이제 전세에 대한 공포, 뭐 전세 포비아라고 하죠. 많이 전세 사고가 나니까 그랬던 건데, 여튼 빌라의 경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년도에 33%에서 24년도 3년 후에 53.3%라고 하면 20.3%가 월세로 변한 거거든요. 이 수치를 적용하다 보면 약 15년 뒤에는 100%가 월세화 된다라는 수치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15년 뒤에는 주거 비용이 엄청 높아지는 거야.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 비용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미리 내 주택 선점하고 있던, 핵심 지역에 선점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만큼 부의 가치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서 월세가 상승하면서 집값도 상승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일단 전세가 소멸되면서 월세 상승 동력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 전세가 소멸이 되면 이 전세입자도 어디로 오겠어요? 월세로 전향하게 되니까 월세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월세 수요 늘어나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월세에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전세는 계속해서 월세화 되니까 전세 가격은, 그러니까 전세는 또 굉장히 그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전세값마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월세와 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매매가,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전 지역을,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지별 오르는 데가 있고 떨어지는 데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양극화가 분명하게 될 건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월세 가격 지수가 24년 11월에 119.3%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20년도부터 계속 월세 가격이 올랐다는 소리를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미래 한번 본다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거의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주요 기사들 보면 이 중에서 뭐 1기 신도시 뭐 정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집만 새로 지으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여기에 무슨 뭐 배관이라든가 전기 도로 확보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진 거예요. 일 자체가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야 전체는 못하겠다. 이거 선도지구 지정하자. 그래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선도지구가 당첨된 곳들이 또 자기네들이 더 낫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알력이 심하거든요. 우리가 더 감정이 높게 나와야 돼 해서 이것도 굉장히 주민들의 마찰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조차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았는데 굉장히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1기 신도시는 서울 중심부로 해서 제일 멀리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자, 훨씬 가까이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본청약도 안 했어. 계양지구 빼고는 아직 본청약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 그러면서 2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지금 동탄이라든가 운정은 아직도 짓고 있어. 2기 신도시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 그것보다 훨씬 멀리 있는 1기 신도시, 아니 뭐 2기 신도시가 더 멀리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2기도 마무리 안 된 상황에 3기는 시작도 못 해본 상황이에요. 거기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이게 과연 쉬울까요? 그렇다고 보면 외곽의 공급이 원한대로 많이 된다라고 해도 서울 핵심 지역에 제가 방송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모기가 내 등을 물었어. 근데 거기가 가려운데 자꾸 등 옆에만 긁다 보면 그 가려운 부위는 점점 더 가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의 핵심 지역들에 있는 그 주택에 대한 요구는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실제 핵심 지구를 좀 더 빨리 좀 선점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일단 다음 정권을 본다고 해도 지금 현 대통령이 좀 탄핵을 이제 뭐 찬성이 되고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과거에 6.19 대책부터 뭐 9.13, 8.2 대책, 12, 16 이런 대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지금 야당의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과거에 냈던 공약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보유세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주택을 막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이야. 다주택자들을 쪼아가지고 주택을 팔게 해서 옆으로 그러니까 분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급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래세가 발생이 되면서 세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더해서 보유세 강화하니까 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확보된 세금을 과거 코로나 때처럼 또 국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줄 거고 그러면 과거처럼 이 돈 다시 또 부동산에 쏠림 현상 될 거고 그러면 똑똑한 한 채 되면서 다시 또 서열화 될 거고 이런 부동산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으실까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임대차 시장의 흐름조차 이 서울의 양극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김종인 소장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주신 사연들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75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인천시의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블럭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이걸 보유 중이신 건지 아니면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는 좀 빠져있긴 한데 전반적인 이 향후 전망 좀 살펴볼까요, 소장님? 네, 여기 송도역 센트리폴 1블럭이라고 하면 요 위쪽이 되겠고요. 이 지역은 이제 송도 역세권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지금 아파트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기가 지금 뭐 청약 신청을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1블럭 같은 경우는 아직 청약이 안 됐죠. 그래서 이달 말일쯤에 이제 할 텐데 1순위 대해서 할 텐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항상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에 지어지는 주택들, 이런 주택들은 주택의 공급적인 면에 이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높은 곳들은 주택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기 힘들고요. 실제 이 분양 그 선점물, 홍보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추후에 KTX가 이제 또 연결이 된다 이런 호재들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는 송도역이라고 해서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인천 송도역 주변에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옥년동인데 이 옥년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수원이나 분당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원이 직장이신 분들은 굳이 여기 거주하시면서 수원까지 수인 분당선 타고 움직일 게 아니라 수원 인근에 아니면 수원 내에 거주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집값 차이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수인 분당선이라고 그러니까 지하철이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KTX 개통 호재를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슈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제는 그렇습니다. 부산까지 이 송도역에서 KTX가 연결되면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간대요. 근데 우리가 이 송도역에 이 옥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산까지 맨날 출퇴근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래서 KTX는 실질적으로 개통을 해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이 지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단절 효과뿐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집이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청약 신청 저는 반대 의견이니까 제 의견 잘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뭐 미추홀이라든가 연수 이런 쪽에는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소화 불량이야 계속. 그런데 그게 해소될 시간도 없으니까 충분히 좀 기간을 두고 여기는 차라리 나중에 그냥 매입을 하신다고 해도 그때도 가격이 저는 분양가보다 떨어져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오히려 내 돈 주고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급하게 청약하지는 말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드렸지만 언제나 방송은 조금 짤막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는 경향이 있죠. 조금 더 긴 시간 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미니 강의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부동산이 지금 엄청난 회오리를 지금 맞이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리 좋은 입지를 골라서 거기에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어디가 좋은 입지인지 뭐 그냥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지 역세권이 좋은 건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세세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상담 내용 중에서도 이거 계약하기 전에 상담 먼저 받아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죠. 여러분도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혹은 앞으로 어떻게 좀 투자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다 하신다면 그 시작 혼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은 열어둘 테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거나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